이번 시간에는 정기분 손익계산서 자료를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기분 손익계산서를 보고 입력하는 메뉴이고요. 해당되는 입력된 자료는 결산재무제표에 비교식으로 작성할 경우 정기분 자료에 표시됩니다. 즉 이게 비교식이거든요. 정기가하고 단기가 두 개 나타나는 걸 비교식이라고 그러고요. 이럴 때 정기분 거 자료가 프로그램을 처음 사용하는 회사는 없잖아요. 거기에다 표시해 주기 위해서 자료를 입력합니다. 재무상태표하고 달리 수익과 비용은 손익계산서는 수익 비용을 표시하는 표잖아요. 수익과 비용은 소별이 되므로 자료를 이용시키거나 그런 목적으로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자, 그러면 내용을 보고 입력을 곧바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영진상사의 정기분 손익계산서이다. 해당 메뉴에 입력하시오. 자, 일반적으로 이제 손익계산서는 이렇게 비교식으로 많이 작성해요. 그래서 작년이 2017년이 올해가 2018년이면 작년 2017년이 되겠죠. 그러면 작년 2017년 단기거 보고 넣는 거죠. 단기거. 이 기수는 보지 마세요. 그냥 제가 써놓은 거니까 이거 보고 이제 넣으면 돼요. 이 빨간색 자리. 그리고 손익계산서는 보고식으로만 작업을 하라고 그랬어요. 즉 작성을 하라고 돼 있어서 항상 문제가 나올 때 보고식으로만 나옵니다. 보고식은 차변, 대변 이렇게 나누어서 왼쪽, 오른쪽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수익, 비용 순으로 위에서 아래로 나오는 거죠. 즉 이론편에서 학습하셨겠지만 이게 지금 수익이잖아요. 영업수익. 그 다음에 비용, 영업비용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또 영업비용 나오고 그 다음에 영업수익에서 영업비용을 뺀 영업이익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영업의 수익, 영업의 비용, 그 다음에 개인이라면 소득세 자감준 순이익, 당기순이익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즉 위에서 아래로 작업하는 거예요. 위에서 아래로 작업하는 것만 이 방식으로만, 이 서식으로만 작업하라고 되어 있어서 시험 문제도 항상 이렇게 나옵니다. 시험 문제 나올 때 자리가 부족하면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쓰다가 부족하면 그 다음에 이어서 계속 오른쪽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오른쪽으로 지금 되어 있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지금 계정식 재무상태표처럼 왼쪽 차변, 오른쪽 대변 아닙니다. 이거는 자리가 없어서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판관비 다 하고 이렇게 계속 쓰라고 나온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겠죠? 그리고 얘는 이제 계정 과목만 나와 있는 게 아니라 전부 다 정상적인 틀로 해서 출제를 하고 있습니다. 재무상태표만 우리가 그 내용 누락하거나 정정한 거 빨리 찾으라고 계정 과목만 쭉 나오는 방식으로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자료를 입력해 보겠습니다. 정기분 손익계산서를 클릭합니다. 처음 사용자이므로 정기분 자료가 입력이 안 돼 있죠. 그래서 입력을 해줘야 돼요. 계정 과목만 쳐서 넣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프로그램은. 그러면 자동으로 돼요. 첫 번째 상품 매출, 상품이라고 치시고 엔터를 치면 상품 매출이 있습니다. 그리고 금액을 1억 2,100만원인데 121 플러스 이렇게 넣으면 되겠죠. 플러스 키 누르면 동그라미 3개씩 나와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계정 과목은 이거든요. 상품 매출원가, 영업비용이죠. 자, 손익계산서에는 영업비용을 쓰고, 즉 상품 매출원가를 쓰고 그 밑에 3개까지 다 기입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3개까지 다 이렇게 펜 들고 이 서식지에다 썼는데 프로그램에서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 계정 과목을 넣으면 별도의 창이 떠서 이 3개를 넣을 수 있도록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여러분이 별표해야 되는 게 있는데 바로 이거 3번입니다. 별표를 해주십시오. 자, 손익계산서 제일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 기말 상품 재고액 종료 표시. 그럼 제가 쳐보겠습니다. 두 글자 쳐볼게요. 상품 매출 원가를 골라요. 이게 비용이거든요. 엔터 치니까 이렇게 뜨죠. 이 프로그램에서는 그 밑에 있는 3개를 넣을 수 있는 방법으로 해당되는 계정을 넣으면 창이 나오는 방식으로 넣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해서 넣어주면 보고서가 만들어질 때 자동으로 이렇게 만들어져요. 이 틀로. 프로그램이 알아서 해주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넣어보겠습니다. 그럼 기초 상품에다가 500을 넣어요.
그 다음에 단기 상품 매입액에다 8,520을 넣고요. 그 다음에 기말 상품 재고액을 잘 보세요. 그리고 책에다가 중요 표시하세요. 2천만원인데 우리가 넣지도 않았는데 자동으로 들어왔죠. 이게 어디서 들어온 거냐면 기말에 팔고 남은 상품은 자산이잖아요. 그래서 자산 재무상태표에 표시해야죠. 이게 정기분이니까 정기분 재무상태표에 우리가 입력을 했어요. 그게 자동으로 오는 겁니다. 이게 똑같은 데이터거든요. 그래서 똑같은 데이터는 프로그램이 또 한 번 입력하면 이게 프로그램 사용자 입장에서는 넣었는데 또 넣어? 이런 생각이 드니까 자동으로 끌고 온 거죠. 자동으로 끌고 오다 보니까 만약에 문제 낸 사람이 이 금액을 틀리게 냈다. 기말상품 재고액 손익계산서 자료 주고 틀린 거 고치고 입력 안 된 거 추가로 입력하는 게 시험 문제인데 만약에 이 자리 금액이 틀렸다 그러면 여기서 고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여기는 데이터를 그냥 가지고 오는 거잖아요. 즉 정기분 재무상태표에 있는 데이터가 자동으로 반영된 겁니다. 따라서 정기분 재무상태표에 가서 이 금액이 틀렸다 그러면 고치는 거지 여기서 고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 2천만원이 시험 문제에 나왔는데 2,500만원 나왔다 그러면 여기서 고칠 수 없고요. 지금 눌러보시면 안 고쳐지거든요. 수정하고 싶을 때는 옆에 금액을 누르면 되는데 여기 클릭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 어디서 수정하면 되냐면 정기분 재무상태표 이렇게 눌러가지고 상품이니까 상품을 클릭하고 이 금액을 고치면 돼요. 그래서 정기분 재무상태표 학습할 때 손익계산서 매출원가에 기말상품 재고액의 데이터가 자동으로 반영되게 하는 그 역할도 한다라고 그랬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시험 볼 때는 일단 별표를 좀 해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문제 낸 사람이 이 금액을 틀리게 냈다 그러면 손익계산서에서 고칠 수 있는 게 아니고 정기분 재무상태표에 가서 고치고 손익계산서에 와서 확인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중요하죠. 여기서 못 고치니까 중요한 거예요. 이게 프로그램의 특성이라고 그럽니다. 자, 그래서 프로그램이 좀 더 우리를 입력하기 편하게 하려고 해주는 겁니다. 그럼 다 넣었으니까 이제 계정 과목만 넣으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 다음에 계정 과목 판매비와 관리비 넣을 차례죠. 급여를 넣어요. 급여부터 쭉 해가지고 어디까지 넣으면 되냐면 여기까지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제가 기부금까지 넣을게요. 계속 계정 과목만 넣는 것이니까 쭉 순서대로 넣으면 됩니다. 저는 여러분 보도록 두 글자씩 쳐서 넣을게요. 나중에 이 번호를 알면 그 번호 보고 쳐서 넣으면 빨라요. 판관비 계정이 많아서 내가 빼먹지 않고 다 넣었나 이렇게 확인하고 싶다면 여기 토탈된 금액이 있죠. 2,021만 5천원 얘하고 프로그램의 오른쪽에 판매비와 관리비 이 금액을 비교해 보면 돼요. 틀린 거 찾으실 때도 이게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판관비에 들어가 있는 이 이름들이 있잖아요. 이 이름들은 프로그램 개발사가 이 번호를 만들어서 순서를 정해놨지만 실제 이 판관비 쓸 때는 판관비는 그냥 쭉 쓰면 돼요. 그래서 틀린 거 고쳐라 그럴 때 이렇게 시험지, 이게 시험지라 생각해 보세요. 시험지에 나와 있는 이 계정대로 이게 순서가 꼭 들어가 있는 건 아니에요. 즉 틀리게 순서 들어갈 수 있다. 그걸 좀 알아두세요. 틀리게 들어가면은 뭐 왔다 가면서 하나씩 체크해 가면서 비교해 보면 되죠. 체크해 가면서 금액이 틀린 게 있다 그러면 고치고, 혹시 빼먹었다 그러면 밑에 빈칸에다가 추가로 넣으시면 됩니다. 계속 이어서 영업의 수익 넣어보겠습니다.
임대료 넣어야 돼요. 임대료 수입이 아닙니다. 예. 자, 기본까지 한번 넣었어요. 이렇게 다 넣고 나서 단기 순이익을 봐보세요. 단기 순이익 보면 3,153만 5천원 이렇게 맞죠. 여기서 하나 신경 써야 될 게 있는데, 개인 사업자는 소득이 생기면 소득세를 내는 거거든요. 그 소득세 계정 과목 이름이 소득세 등입니다. 0이라고 되어 있을 때는 입력을 안 하셔도 돼요. 근데 이게 0이 아니면, 0이 아니다 그러면, 소득세가 나왔다 만약 그러면 숫자가 있다 그러면 입력하셔야 됩니다. 지금은 0이니까 입력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 넣고요. 단기 순이익으로 검토하시면 되고, 시험 보실 때는 정기분 재무상태표하고 똑같이 금액이 틀리게 돼 있거나 또는 누락되어 있는 게 있어요. 누락되어 있는 건 밑에다 넣으시고요. 틀리게 된 건 고치시면 되는데, 뭐가 틀리게 되어 있는 것 중에서 고치기 어렵냐면 이거죠. 상품 매출원가. 여기에 손익계산서에서 이 금액 뭐 고친다고 그랬죠. 만약 이게 틀리게 입력되어 있으면 어디서 고친다고요? 정기분 재무상태표. 이게 중요 표시가 필요합니다. 이것만 알아두시면 조금 연습하시면 다 맞출 수 있어요. 뭐 틀린 거 고치려니까 고치면 되는 거죠. 얘만 여기서 못 고치니까 학습이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빨리 검토하셔야 되니까 하나씩 보면서 검토하셔야 되거든요. 문제 푸실 때는 계정 과목 금액 이런 식으로. 그럴 때 판관비가 제일 계정이 많으므로 한꺼번에 전체 금액이 다 맞는지 한번 확인하고 이게 맞으면 빨리 볼 수 있어요. 만약 이게 틀리면은 좀 더 자세히 봐야 돼요. 왜냐하면 금액이 틀리게 입력되어 있을 확률이 높으니까 그렇죠. 또 오른쪽을 최대한 참고해 가시면서 문제를 이렇게 비교해서 그 틀린 것을 수정하시면 되겠습니다. 뒤에 기출문제로 연습하시면 좋습니다. 입력하시다가 혹시 빼먹었다 그러면 밑에다 넣으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삭제해야 되는 게 있다. 시험 문제지 없는 계정이 혹시 또 입력이 되어 있다 그러면 삭제는 상단에 이걸 누르면 돼요. 삭제. 단축키가 F5입니다. 딜리트가 아닙니다. 자, 이번 시간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